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댓글 몇 개로 박근혜가 대통령에 당선됐냐라고 몰아붙였던 황간 내시 언론들 어디 갔습니까? 그런 내시들 말만 믿고 제가 댓글 때문에 당선됐다고 생각하나요라고 김한길을 몰아붙였던 대통령 박근혜 씨는 뭔 말을 하시려는지. 국정원의 대선 부정 공작, 댓글 공작이죠. 김용파는 12월 16일, 운명의 12월 16일 댓글 흔적이 없다고 거짓 발표를 했습니다. 검찰의 1차 수사에서 댓글 73개가 발견됐다고 했을 때 황간 내시 언론들은 일제히 일어나서 73개의 댓글이 그러면 박근혜를 당선시켰느냐라고 몰아붙였죠. 그러나 그 이후 댓글이 55,689개로 늘어났습니다. 윤석열, 당시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은 이걸 공소장에 추가하려다가 결국은 뭐가지 잘렸습니다. 그리고 보복 징계까지 받았죠. 그런데 이제 댓글의 숫자가 120만 개로 늘어났습니다. 이번에 검찰 국정원의 부정선거 수사팀은 이 공소장에 댓글 120만 개를 추가하기 위해서 전원 사표내겠다는 결연한 자세를 보여서 결국은 추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국정원이 관리한 트위터 계정 402개에 대한 트윗글 확보를 위해서 트위터 본사에 수사팀이 요청한 자료는 아직 오지도 않았다는 거죠. 윤석열 전 팀장이 국정원의 댓글 공작을 3.15 부정선거와도 같은 사태라고 했던 건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3.15 부정선거.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승만 쫓겨나서 미국으로 도망갔습니다. 그 부정선거를 획책하고 도망간 이승만을 국부라면서 모시는 인간들이 바로 우리나라의 자칭 보수 뉴라이터입니다. 창피하기 짝이 없습니다. 라디오 비평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가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앨범을 발표한 가수 현우입니다. 정의롭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국민TV TV 개국을 위해 재능 기부를 하려고 합니다. 재능 기부 방법은 저의 앨범을 통한 다음과 네이버 등 포탈 또는 음악을 다운받을 수 있는 음악 전문 사이트에 온라인 다운로드 관련 모든 수익을 전액 기부하려고 합니다. 작고 미비할지 모르나 국민TV TV 개국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TV가 이번엔 대구로 갑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대구 경북지역 조합원 한마당 공정방송 됐나 됐다 국민TV 아이가가 이번 주 23일 토요일 낮 2시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 수련관에서 개최합니다. 가수 손병유의 미니 콘서트, 최동석 이사의 왜 협동조합인가 특강, 이재희 이작가와 문희정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이작가 문희정의 라이벌 공개방송으로 꾸미는 이번 한마당에 대구 경북조합원과 시민 모두를 초대합니다. 11월 23일 토요일 낮 2시 대구 수성구 황금동 143번지 1호에 위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 수련관에서 열리는 미디어 협동조합 대구 경북지역 조합원 한마당 참언론 국민TV의 미래를 그려보는 시간 함께 만들어보시죠. 윤석열 수사팀장, 전 수사팀장이죠. 3.15 부정선거와도 같은 사태라고 했던 건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이미 공소장
검찰의 국정원 부정선거, 선거부정 공소장에 국정원이 박근혜를 당선시키고 문재인을 낙선시키기 위해서 했던 그 댓글의 숫자를 120만 개로 늘렸습니다. 그것도 빙산의 일각이랍니다. 국정원이 운영하고 있던 402개 계정에 대한 퇴위글 다 없앴죠. 트위터 본사 서버에는 다 남아있습니다. 그거 요청했어요. 아직 안 왔습니다. 오면은 1200만 개, 1억 개로 늘어날지도 모릅니다. 뿐입니까? 군사이버사령부의 자체 조사. 군조사팀은 사이버사 활동을 개인적인 일탈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자체적인 결론은 개인적인 일탈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군사이버사령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개인적으로 활동을 합니까? 그런 분위기 전혀 아니라는 증언들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눈치만 보고 조직적인 정치 개입이냐 아니냐 문제의 결론은 군 지휘부에 넘겼다고 합니다. 이러니 특검이 필요한 거예요. 이러니 특검이 필요한 겁니다. 군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군의 자체 조사도 이미 개인적인 일탈로는 도저히 봐줄 수 없는 그런 지경이었다는 게 드러난 것이죠. 그런데 군 자체의 조사이다 보니까 결국은 조직적인 정치 개입이라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비겁하게 군 지휘부에 넘긴 겁니다. 군 지휘부가 자기 배에 칼을 쑤실 조직적인 정치 개입이라고 결론을 내리겠습니까? 특검으로 가지 않으면 이 사건은 절대 진상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네. 오늘 경향신문은 사설을 통해서 군의 대선 개입 이래도 개인적인 일탈로 우길 것이냐라고 질타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 얘기가 이 얘기인 겁니다. 들어보시죠.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이 양파 껍질 벗겨지듯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전직 사이버사 고위 간부를 비롯한 군 관계자들이 용기 있는 증언을 하면서다. 이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명박 정부 당시 사이버사는 심리전단 요원들의 정치 댓글 작업 상황을 매일 청와대에 보고했으며 심리전 활동은 국가정보원의 지침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한다. 국방부는 그동안 사이버사 요원들이 인터넷에 정치글을 올린 행위에 대해 개인적 일탈이라며 선을 그어왔다. 그러나 전 현직 군 관계자들 주장이 사실이라면 사이버사의 댓글 활동은 국정원과 군 지휘부, 청와대까지 연계된 조직적 대선 개입 행위가 된다. 원세훈 국정원의 대선 개입을 넘어서는 국기문란 행태의 다름 아니다. 국군 사이버사령부, 과거 대북 심리전을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대북 심리전, 대북 방송, 남북 화해 무대에 힘입어서 못하게 되니까 결국은 댓글 공작팀으로 전환이 된 거죠. 문제는 현재의 군 지휘부가 거짓말을 해왔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10월 14일 김관진 장관은 사이버 사령부는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않았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8일 뒤인 국방부는 군 사이버사 요원들의 정치적 댓글 작성을 인정을 합니다. 김관진 장관은 당장 사표되고 물러나야 돼요. 어떻게 국민들에게 그렇게 새빨간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까? 새빨간 거짓말은 빨갱이들이 하는 일입니다. 또 김관진 장관은 같은 날 국정원에서 예산을 받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말 바꿨어요. 일부 예산은 지원받는다. 오늘 우리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 노정민의 뉴스바에 특종한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요. 50억씩 받는데 그중에서 25억은 현찰로 받았대요. 25억의 현찰이 어떻게 쓰였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특수활동비 자체가 감사를 받지 않는 국정원장의 특수활동비는요. 감사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받지 않는 그 돈 50억 중에서도 절반은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겁니다. 어떤 민간인 댓글 알바 요원을 고용해서 월 몇백만 원씩 갖다 줘도 증거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10월 15일 옥도경 사이버사령관은 사이버사령부 요원이 국정원에서 교육받은 일 없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는데요. 사이버사 요원들은 2011년 2차례 국정원에서 심리전 교육을 받았습니다. 예. 이런 거짓말쟁이. 원세훈 국정원의 대선 개입을 넘어서는 국기문란 행태에 다름 아닌 것은 물론이고 현재의 군 지휘부가 새빨간 거짓말을 해왔다는 겁니다. 닉슨이 왜 쫓겨난지 아십니까? 워터게이트 도청 때문에 쫓겨난 게 아니에요. 워터게이트 도청 사건이 대선 전에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닉슨은 자기의 경쟁자인 맥거번을 압도적인 표차로 이깁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취임하고 이후에 특별검사가 조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닉슨이 계속 거짓말을 하고 수사를 은폐하려고 하고 수사를 조작하려고 하고 수사를 축소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쫓겨납니다.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사이버사의 전직 고위 간부는 민주당 김광진 의원과의 면담에서 충격적인 증언을 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사이버사가 매일 오전 7시 A4 용지 2-3장 분량의 상황 보고를 국방부 장관을 경유해 청와대에 보냈고 심리전 관련 내용은 A4 용지 1장으로 별도 보고를 했다는 것이다. 전직 고위 간부는 당시 청와대에서 3개월에 한 번씩 심리전 관련 회의가 열렸으며 사이버 사령관도 수시로 청와대에 불려갔다고 밝혔다. 한겨레도 사이버사 요원들의 활동이 국정원의 심리전 지침에 따라 수행됐으며 활동 결과는 블랙북 형태로 국방장관에게 보고됐다고 보도했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명박 정부 당시 사이버사가 청와대의 치밀한 계획과 지원 속에 인력을 증원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의 심리전단 요원은 70여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이버 사령부는 수백 명이었어요. 이 모든 것은 원세훈이 계획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명박 시절에 청와대에서 댓글 알바팁을 운영하다가 사찰 논란으로 쫓겨나자 원세훈이 그것을 국정원으로 가져온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이버 사령부 전직 간부의 청원 내용입니다. 결국은 이명박이 기획한 거죠. 그래서 청와대에서 사이버 사령부와 국정원 그리고 그게 당정은 또 한 몸으로 갑니다. 새누리당이라고 그냥 있었겠습니까? 분명히 연락책이 있어가지고 그러한 내용을 박근혜 후보에게 전달을 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해요. 증거는 없고, 예. 그리고 확실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그게 상식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 박근혜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댓글 공작을 총지휘하고 있는데 그러한 사실을 박근혜 후보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게 상식에 부합됩니까? 알리는 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새누리당의 연락책이 분명 누군가가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권영세 주중대사가 왜 중국으로 갔는지 그 부분도 한번 캐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물처럼 터져나오는 의혹에 그저 기가 막힐 뿐이다. 국민이 준 녹을 먹으며 국민을 상대로 불법적인 심리전을 벌인다는 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 상황이 이쯤 되면 국방장관은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는 게 옳다. 그러나 어제 국회에 출석한 김관진 장관은 청와대에 보고한 일도 없고 국정원의 지침을 받은 적도 없다며 전면 부인으로 일관했다. 김 장관의 답변은 사이버사 댓글 의혹을 수사 중인 국방부 조사본부에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장관이 조직적 개입 의혹을 부인하는 상태에서 실무자들에게 성역 없는 수사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여야는 조속히 머리를 맞대고 사이버사 등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 집권 세력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보겠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해선 안 된다. 있는 그대로 진실을 밝히는 것 외에 다른 길은 없다. 네. 있는 그대로 진실을 밝히기 싫을 겁니다. 왜? 있는 그대로 진실을 밝히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자리가 위험해질 테니까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사실 있는 그대로 밝히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위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한민국 사람들은 솔직하게 얘기하고 용서를 구하는데 더 관대합니다. 그런데 오판하는 거죠. 내가 진실을 다 밝히면은 야 이거 빼도 박도 못하게 내 대통령 자리에 쫓겨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거짓말로 일관합니다. 김관진은 바로 그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국민의 분노를 사고 그것이 본의와는 전혀 다르게 대통령직에서 쫓겨나는 사태를 초래하는 겁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해보겠다면 자기 두 눈가에는 안 보일 수 있지만은 어떻게 하늘이 사라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있는 그대로 진실을 밝히는 것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퇴로는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하세요. 빨리 얘기하고 빨리 용서를 구하는 것이 정권의 안정에 더 도움이 됩니다. 오늘 노정민의 뉴스바 여러분들 많이 들어주시길 부탁을 드리는데요. 이미 지나갔으니까 팟캐스트에서 다시 듣기로 들어봐 주십시오. 단독
말하자면 그 국정원의 전직 간부 추가 녹음 파일이 나왔습니다. 아주 골 때립니다. 예. 이명박 정부 마지막에 마스터 플랜을 빌미로 530단, 530이죠. 530단. 그러니까 사이버 사령부 심리전단을 공식적으로 국정원 밑으로 끌어들이려 했다. 3개월에 한 번씩인가 분기에 한 번씩 청와대에서 회의를 하는데 청와대하고 국정원이 주도해서 거기서 그랬다. 장군님도 쫓겨난 거거든. 말하자면 처음에 사이버 사령부에서 국정원이 좌지우지하고 기무사가 좌지우지하려는 것을 결국은 반대하고 니들이 무슨 자격으로 여기 와서 까부르냐 했던 간부들 다 쫓겨났습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얘네들이 몰아냈다. 국정원이 몰아낸 거죠. 이걸 딱 바꿔나가고 나서는 한마디로 자기 세상이 열리게 됐다. 지금 기무사령부 사람들도 마음대로 들락들락한다. 예. 그리고 결정적인 얘기는요. 지금 국정원에 한 70명 정도 댓글 다는 요원들이 있지만 70명 정도 댓글 다는 요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김하영이 한 명이 아니에요. 70여 명입니다. 사이버 사령부에서 가지고 있는 530당 요원들은 상당히 정의화된 요원들이 있거든. 쉽게 얘기해서 상당히 정의화됐을 뿐만이 아니고요. 숫자도 많습니다. 몇백 명입니다. 네. 그리고 현찰 25억을 지급했다는 사실. 국정원이 결국은 군 사이버 사령부를 자기의 부하 하수인으로 부려가지고 댓글 공작을 했고 그것까지 다 들통이 난다면 수억 건에 이를 것이라는 추론도 가능해집니다. 정말 지난 대선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박근혜가 3% 차이로 이긴 거 정말 맞습니까? 지난 12.12.19 대통령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진 건 맞습니까? 박근혜가 정말 합법적인 대통령 맞습니까?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런 부자격한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면 공약이라도 제대로 지켜서 서민들을 위해서 복지를 확대하고 경제민주화를 확대하고 부자들로부터 세금을 더 걷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강제적으로 분배하는 말하자면 서구식 복지 실현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이 대한항공 7성급 호텔을 바로 경복궁 바로 옆에다 짓겠다는. 경복궁만 옆에 있습니까? 청와대도 바로 그 옆에 있어요. 청와대의 안전에도 위협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 어떤 놈이 미친놈이 올라가가지고 미사일을 발사하면 청와대 박살납니다. 무슨 그런 헛짓을 하고 있습니까? 재벌들의 이익만을 대변하기 위해서 이명박 못지않은 그런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욕먹는 것 아닙니까? 정신 차리세요. 예,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2PM의 네가 밉다 듣고 오는 동안 청취자 여러분들 조합원 가입해 주시고요. 예, 노정면의 뉴스바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은 노정면 단장이 주도해서 지금 오늘 새로운 기자들, PD들 모집 공고도 나갔습니다. 여러분들의 조합원 가입이 그게 힘을 실어주고 더 빨리 TV 뉴스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노래 나갑니다. 한 번 더 내 맘을 알아줘. 널 위한 눈물을 받아줘. 사랑은 바라지도 않았던 끝난 얘기, 다 지난 얘기. 네가 미워 죽겠다. 이런 네가 내가 싫어 죽겠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여우처럼 쇼핑하자 폭스마켓. 국민TV 손목시계 출시. 깔끔하고 선물용으로 좋은 골드 디자인. 고 김대중 대통령 국민의 정부 청와대 시계와 동일한 모델로 판매금의 30%가 미디어 협동조합의 기부금으로 쓰입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참 좋은 쇼핑몰 폭스마켓. 문의는 1566-5476. 검색창에 폭스마켓을 입력하세요. 폭스마켓.co.kr. 네. 울산 남구 무거동의 트리즈맨님, 조합원가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직 주소를 기재하지 않으신 덴트님 역시 조합원가에 감사드리고요. 서울 은평구 진관동의 한글의 마법사님 역시 조합원가에 감사드립니다. 서울 강동구 둔촌동의 너구리맘님 조합원가에 감사드립니다. 네 분 모두 아직 출자금 납입은 안 하셨는데요. 여기 다 나옵니다. 예, 출자금 납입 또 조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댓글을 보니까 어떤 분이 광고가 너무 많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방송이 인기가 있으면 광고가 몰리는 겁니다. 예, 이해해 주시고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출자금 저희들 소중하게 쓰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쓰면은 출자금 여러분들이 출자한 사실은 남지만은 미래협동조합의 입장에서는 사라지는 돈입니다. 하지만 광고는 사라지는 돈이 아닙니다. 출자금으로 아예 기재가 되지 않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광고를 합니다. 멘트 광고도 한 푼, 두 푼 받는 거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돈을 받고 광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멘트 광고 2개 더 하겠습니다. 예, 저 서영석 그리고 노정면 단장 단식 무사히 잘 끝냈습니다. 김용민 국장 역시 단식 불완전하지만 잘 끝냈습니다. 다 건강을 위해서죠. 유니웰 오해숙 생활단식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다이어트도 좋지만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데 아주 좋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저는 10kg 가까이 감량을 했고요. 노정면 단장도 건강이 매우 좋아졌다고 합니다. 노정면 단장은 아주 날씬하고 잘 빠진 분이기 때문에 살도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예, 건강이 무엇보다 좋다고 하더라고요. 오해숙 생활단식에서는 국민TV 조합원 여러분들 특별 조건으로 모신다고 합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오해숙 생활단식 유니웰이 참여자 모두에게 미래협동조합 출자금 일자를 제공합니다. 이미 조합원 가입하신 분은 정자를 해주거나 혹은 지정하는 자녀에게 일자를 가입해 준다고 합니다. 국민TV 로고가 있는 700ml짜리 보온병도 선물로 드린다고 하는데요. 문의 전화는 043-285-8575, 043-285-8575, 일가 후에는 010-2013-8575, 2013년 빨리 치료, 2013-8575 전화하면 됩니다. 생활단식 건강을 위해서 꼭 참여해 보시길 바라고요. 특히 여성분들은 다이어트를 위해서 단식을 여러 번 하다가 실패해서 생활단식이 좋다라고 얘기를 듣고 무조건 단식하시면 안 됩니다. 단식하면요 최소한 3개월은 쉬어야 되는데요. 무리하게 단식 강행하시면 한 방에 훅 가는 수가 있습니다. 해서 단식 선생님에게 꼭 자기 자신의 처지를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지도를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미디어협동조합과 업무 제휴를 맺은 업체 우리라이프 상조의 광고입니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가족과의 이별에 대비해서 상조 서비스도 바쁜 현대인들에게는 보험과 같이 꼭 필요한 것이 되었는데요. 국민TV와 제휴를 맺은 상조 서비스 업체가 바로 우리라이프 상조입니다. 우리라이프 상조에 가입하시면 납입금의 10%를 매달 국민TV에 후원한다고 합니다. 1600-3267, 1600-3267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와 함께하는 곳 인터넷에 우리라이프 상조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미 매달 수천만 원 규모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혹시라도 세무조사 이런 거 받을 것을 대비해서 정말 투명하게 경영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상조회사 망해가지고 중간에 돈 떼먹을 일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생각은 되는데요. 그래도 전화하시면은 꼼꼼히 따진 후에 가입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광고 끝났습니다. 자, 결국 3.15 부정선거에 버금간다라고 윤석열 수사팀장이 얘기해서 5만 5천여 개의 댓글을 공소장에 포함시키려다가 결국 밑보여서 쫓겨난 윤석열 팀장. 3.15 부정선거에 버금가는 이 부정, 자기 자신들이 국정원이 혹은 군이 제대로 조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번 검찰의 수사가 끝나는 즉시 특검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당장 특검하자는 건 저도 아니에요. 지금 수사팀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계속하면서 공소장에 더 추가로 포함을 시키면서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러나 이미 최동욱 검찰총장이 찍혀나고 윤석열 수사팀장이 찍혀난 지금 끝까지 제대로 수사하리라고 기대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1심 판결이 나는 즉시 바로 특검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특검을 합의해서 군사이버사령부에 대해서는 반드시 특검을 해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은
군사이버사령부에 대한 정치 개입 조사에서 조사팀이 개인적인 일탈 행위는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려놓고도 조직적인 정치 개입이 있었냐 여부를 말을 못해가지고 군 지휘부에게 떠넘기는 이런 일은 없을 것 아닙니까? 김관진 장관의 거짓말, 그게 김관진 장관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거짓말을, 물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겠죠. 이 정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러나 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그 대상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해서 오히려 특검 갈등은 바로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풀어야 됩니다. 한겨레신문의 사설은 바로 그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야 정치권이 국가기관들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제 도입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 안철수 의원을 포함한 야권과 시민사회단체 쪽은 20일 단일 특검 법안을 국회에 공동 발의하기로 합의한 반면 새누리당은 특검 수용 절대 불가 방침으로 맞서고 있다. 특검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정치 정상화는 요원하며 예산안 처리 등 국회 일정 역시 파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새누리당은 특위를 하자고 맞서고 있어요. 그러나 정말 뻔뻔하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주장입니다. 국정조사 특위 때 새누리당이 어떤 짓을 했는지 국민들 생생하게 두 눈으로 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국정원을 보호할 수 있을까? 아니,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아무리 그래도 정당의 사람들이 심정은 이해합니다. 박근혜를 보호하기 위해서겠죠. 그래도 해도 너무했던 이거는 조사특위가 아니라 비호특위였습니다. 새누리당은 적어도 그런 인간들이 또다시 특위를 하겠다고 나서는 것 자체가 정말 부끄러움 염치라는 것은 그야말로 어디다 팔아먹은 인간들의 집단이 아니냐. 저 인간들이 150명이 넘는 저 인간들의 집단이 과연 정치인 맞느냐. 국민들이 직접 뽑아준 국회의원들이 맞는가 하는 그런 의문마저 들 정도입니다. 특검의 사전적 정의는 수사 자체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거나 수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을 때 정권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정규 검사가 아닌 독립된 변호사로 하여금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게 하는 제도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특검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가? 여야 주장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은 이런 원론적 질문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그리고 그 대답은 그렇다이다. 아니, 그런 정도를 떠나 매우 그렇다이다. 그렇습니다. 윤석열 전 수사팀장이 5만 5천 개의 국정원 댓글을 공소장에 포함시키려다가 결국은 찍혀놨습니다. 그때 윤석열 수사팀장은 조영곤 아마 지검장인가요? 그 사람한테 가서 얘기했을 겁니다. 저도 전 사정은 정확하게 잘 기억은 안 나는데요. 3.15 부정선거에 버금가는 일입니다. 그 얘기했다가 결국은 수사팀장에서 찍혀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수사팀 믿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 검찰 수사팀은 전 믿어요. 하지만 그 위에 있는 윤석열을 대신한 수사팀장 절대 믿지 못합니다. 조영곤 결국 사표를 내가지고 또 다른 사람이 맡고 있는데요. 못 믿습니다. 특검 아니면은 말하자면은 검찰이 아니라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 변호사를 특검으로 임명을 해서 조사하지 않는다면은 국민들조차 납득하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런가? 박근혜 대통령은 분명히 이 사건의 이해 당사자다. 자신이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결과적으로 국가정보원 등의 댓글, 트위터 활동 등으로 혜택을 본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대통령이 이해 당사자인 사건에서 행정부 소속인 검찰한테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기대하기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수사 초기부터 끊임없이 청와대와 법무부 등의 외압 의혹 시비가 잇따르고 최동욱 전 검찰총장과 윤석열 전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팀장 등이 강제로 밀려난 것은 필연적인 귀결이다. 사안의 성격상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은 애초부터 특검이 맡아야 할 전형적인 사건이었다. 그렇습니다. 닉슨의 워터게이트 도청 사건도요. 결국은 바로 닉슨이 집권하자마자 특검을 출발시켜서 특검이 맡았습니다. 왜 그러냐? 대통령이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원했건 원치지 않았건 간에 국가정보원, 군사령부, 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 트위터 활동 등으로 대통령 당선된 거 분명합니다. 혜택 본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이해 당사자인 이 사건에서 바로 대통령이 관할하는 행정부 소속의 검찰한테 수사의 공정성을 기대한다는 거 말이 됩니까? 이건 처음부터 저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은 처음부터 특검이 맡아야 될 사안이었습니다. 야당의 무능으로 검찰이 맡았을 뿐이고
최동욱 검찰총장이 소신을 갖고 수사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그 빙산의 일각이라도 불거져 나왔던 것뿐입니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은 최동욱 검찰총장 되는 걸 원치 않았죠. 바로 그 말썽 많은 별장 섹스 스캔들의 김학의를 검찰총장으로 밀어넣으려 했습니다만 정권 교체기에 그리고 이명박 때 하도 검찰이 개판을 치는 바람에 생긴 이른바 검찰총장 선임위원회인가요? 무슨 위원회에서 결국은 박근혜가 염두에 뒀던 인간들 다 밀어냈기 때문에 결국은 최동욱이가 선임됐던 것뿐입니다. 그런 우연을 거쳐서 최동욱의 검찰이 그나마 빙산의 일각을 파헤친 것뿐이지 이건 처음부터 특검이 맡아야 될 사안이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국정원이 국군 사이버사령부에 심리전 지침을 주는 등 사실상 대선 개입 작전을 총괄 지휘했다는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개인적 일탈 운운하며 진실을 감추기에 바쁜 군 당국의 수사를 맡길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한 걸음 나아가 국정원과 군 등이 얽히고 설킨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활동 전모를 입체적으로 밝혀내기 위해서도 특검 차원의 통합수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데 특검 문제를 대선의 연장전이다. 대선에 불복하느냐. 이런 식으로 역공을 하고 나서는 거는 진짜 얼굴 두껍기가 이건 그야말로 태평양보다도 더 두꺼워요. 아니 선거 부정을 파헤치면 그 결과에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불리한 사건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부터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용서를 구했다면 물러나라 소리는 최소한 안 해요. 이제 계속 감추고 또 감췄어. 이거 진실이 드러나면 쫓겨날 것 같으니까 대선 연장전이냐 이딴 소리를 하고 자빠진 겁니다. 진짜 전형적인 물타기죠. 특검 도입 목적은 엄격하게 얘기하면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선거 개입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자는 데 있는 겁니다. 대선 결과를 원천 무효로 돌리자는 것 아니면 삼척동자도 아는 일입니다. 정상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대선 결과를 원천 무효로 돌리자는 얘기 안 나와요. 그러나 계속 숨기고 썩이고 하면은 결국은 원천 무효가 되는 겁니다. 대선 불복이니 연장전이니 하는 허무맹랑한 말로 특검 도입을 저지하는 일은 그런 꼼수는 제발 거두길 바랍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은 정말로 대통령직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특검 도입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 박 대통령뿐이다. 박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 여야가 협상을 시작하면 특검의 범위와 시기 등 구체적인 문제에서는 여러 가지 절충이 가능할 것이다. 국민적 갈등이 증폭된 사안에 마침표를 찍는 일 역시 대통령의 임무 중 하나다. 국정 최고 책임자답게 이 사안의 매듭을 풀기 바란다. 이 모든 것을 떠나 본인이 걸려있는 문제를 이리저리 구실을 대며 피하고 도망치는 것은 얼마나 비겁하고 뻔뻔한 일인가. 제가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얼마나 비겁하고 뻔뻔한 일이냐. 박근혜 대통령인 박근혜 씨 명심하길 바랍니다. 예,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 조합원 가수죠. 현우님 오돈나 듣고 오겠습니다. 그동안 청취자 여러분들의 조합원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멜론이라는 사이트가 있는 모양이죠. 예. 저는 처음 들어봅니다만은. 그리고 네이버나 다음에서 이제 노래를 다운로드 받으면은 그 저작권료로 곡당 몇백 원씩 갈아봐요. 그걸 음원 사용료라고 하는데 우리 현우님은 그런 수입이 발생하면 전액 국민TV에 기부한다고 합니다. 예. 참고하십시오. 그래도 노래 좋아야지 다운받는 거죠. 네. 조합원 가입 또 4분, 5분이 더 하셨네요.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애나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경기 용인시 기영구의 노신사님, 감사드립니다. 전북 정읍시 송산동의 백두산 천지님, 역시 감사드리고요. 서울 강북구의 짱아 1972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직 주소와 이메일을 기입하지 않으셨는데요. 홈쇼핑 사장님, 조합원가입 감사드립니다. 검은별님이 국정원 김직은 김하영과 나치전범 아이힘하는 공통점이 있다.
각자 맡은 일을 정말 성실히 수행한 착실한 공무원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아이히만에게 무사유, 즉 생각을 하지 않았다. 아무런 생각을 무비판 무사유가 유죄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인간의 머리가 미장원 가서 다듬을 머리카락 얻으라고 있는 것만 아님을 꼭 말해주고 싶다라고 하셨는데요. 동감입니다. 신용매님은 어제 라디오 비평 팟캐스트 들으면서 조합 가입해서 출자금 납품 마쳤습니다. 개결간 일자식 정지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014년 국민TV 공식 다이어리가 곧 공식 다이어리와 달력이 곧 출시된다고 선전을 올려주셨는데요. 제 사진 너무 이쁘게 나왔네요. 네. 실물과 다름을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송영오 전 이탈리아 대사가 박근혜 대통령의 정상 외교에 대해서 기고를 해왔는데요. 읽을 만한 글입니다. 소개해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에든버러 공과 함께 황실 근위대를 사열한 뒤 엘리자베스 여왕 부부와 함께 백마 6마리가 이끄는 1호 마차에 올랐다. 행렬은 퀸스가든 남단을 지나 버킹엄궁 대현관에 도착했다. 우리 국가 원수에 대한 영국 여왕의 화려한 영접을 여러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 보며 많은 국민은 박 대통령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을 것이다. 민주주의를 낳고 꽃피운 영국은 독재자의 딸이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의 성공 사례인 한국에서 선거를 통하여 여성 대통령이 되어 나타난 데 대해 흥미를 갖고 대견스럽게 생각하며 환영했다. 추석 연휴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였던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처음으로 반등한 것도 해외 순방 효과로 평가되고 있다. 국가 원수들은 정상 외교를 선호합니다. 화려한 의전으로 언론의 조명을 받고 때로는 주요 현안의 극적 타결로 지지율도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골치 아픈 국내 정치에서 벗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가장 많은 정상 외교를 펼친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대외 정책이 더 재밌다. 왜냐하면 의회의 간섭이나 반대를 덜 받고 정책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재임 중 54차례에 걸쳐서 133개국을 방문하고 재임 기간의 8%, 즉 229일을 해외에서 보냈습니다. 물론 최강국 미국의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도 요구됐을 겁니다. 정상 외교의 장점은 국가 원수 간의 만남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정상 간의 상호 이해와 신뢰 및 친선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주요 현안을 극적으로 통크게 타결할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 코네티컷대 국제정치학 교재는 한국전 이후 가장 의미 있는 순간 중 하나는 2000년 남북한 정상이 처음 만난 순간이라고 기술했다. 만남 그 자체가 진전과 상호 이해를 가져온 상징적 사건이라는 것이다. 중소국가의 정상들이 미국, 중국 등 큰 나라를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이 다반사가 됐는데 이는 이들 정상과 이해와 신뢰, 친선을 도모하여 양국 관계를 증진하는 바탕으로 삼고자 하기 때문이다. 정상들이 만나 중요 이슈나 난제들을 단칼에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정상 외교의 최대 효과이다. 1978년 미국 카터 대통령, 이집트 사다트 대통령, 이스라엘 백인 총리가 모여 캠프 데이비드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관계 정상화가 이뤄진 것이 바로 그러한 사례이다. 네.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은 과거 대통령이 해왔던 세일즈 외교에 덧붙여서 문화협력 분야로 정상 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취임 첫 해 핵심 권역에 대한 외교를 마무리했다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정상 외교 가운데 검토해 보아야 할 일이 있는 거죠. 첫째, 정상 외교의 기본 목표로서 대통령 자신의 위상을 높이고 주요 정상과의 친선 및 우호관계를 정진했지만 주요 해남 문제에 대한 특별한 진전은 없었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경우 더 그러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집권 첫 해 내치에 역점을 두어야 함에도 의례적, 순례적 외유에 조급하여 남마처럼 얽힌 국내 정치와 민생을 외면한 점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내치할 때지 외국 가가지고 지금 가오 세울 때가 아니란 말입니다. 세 번째, 순방국 현지 교포와 유학생의 대통령 부정 시위는 전두환 노태우 시절 이래 처음 발생한 겁니다. 더군다나 대통령을 수행한 어느 의원의 망발은 박정희 시대 동베를린 사건 처리의 망령을 떠올리게 합니다. 네 번째, 문민정부 이래 역대 대통령들은 모두 해외 순방에서 환영을 받았는데요. 특히 민주투사와 노벨평화상 수상자였던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환대와 존경은 각별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전 이탈리아 대사도 있다는 거. 박근혜 대통령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을 롤 모델로 삼지만 말고요. 내치에 신경 쓰세요. 하고 싶은 말은 바로 그겁니다. 외국에서 환대받으며 골치 아픈 국내 정치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대통령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승만이처럼 외교에는 귀신, 내정에는 등신이라는 말이 되풀이돼서는 안 됩니다. 라디오 비평 여기서 마칩니다.